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행복 속에서 살면서 행복을 모르고 살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남북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제가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코로나 종식과 관련해 의문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한테 댓글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번에처럼 비상방역사령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유혈성 악성 비루스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느 때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북한에서는 방역 사업을 하였는가, 이런 문제를 저한테 문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사령부까지 조직해 가지고 이번에 방역 사업을 진행한 건 북한 역사의 처음입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예방의학에 의한 복원입니다. 말하자면 예방약들을 많이 놔가지고 다 예방하를 선차적인 걸로 하고 방역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체험했겠지만, 아이 때부터 학교나 인민반에서 아침 시간에는 해충구제를 시키고 당치부수 그런 예방약을 주사를 놔주고 콜레라 주사를 마치고 일본내염 주사를 마치고 이렇게 예방 주사를 그냥 마쳤어요. 난 그건 뭐 어디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아마 생산해가지고 놔주는 것 같아요. 학교 인민반에서 다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진료소 병원들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침 새벽 6시부터 8시 사이, 또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 이래가지고 다 놔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정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방역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처럼 방역 비상사령부까지 생겨서 할 그런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다 예방 제도를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가 올라가면서 특별하게 비상사령부가 생겨난 것은 이때까지 예방 정책은 그렇게 되어 왔지만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으면서 많은 체계들이 허물어졌어요. 말하자면 생산한 그런 약품들이 없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그때부터는 별반 맞아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 때는 정말 그거 맞기 싫어서 막 숨고 막 그저 남이 재뿌린 손뭉치를 가져다 비비면서 달아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자식들이 크면서는 그렇게 뭐 예방주사를 뭐 맞는다 어찐다 이런 건 못 봤어요. 수두 예방주사 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그냥 매해 놔주고 막 그랬는데 90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방역 예방 정책이 말하자면 다 허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가, 옛날에 사스가 나오고 그 위에 또 뭐 하나 나오고 이번에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사스 때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뭐 그런 거 병물로 취급 안 했어요. 사스 때는 북한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뭐 사스 걸렸다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 퍼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구제염, 말하자면 발 쪽에 이렇게 2개짜리 짐승들이 발이 썩어가지고 죽는 그런 게 전염병으로 된 다음에 중국에서 죽은 소람에 두만강이랑 막 떠내려 보내고 막, 그리고 그것도 건져서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 구제염이 걸렸다 할 때게, 그때게 막 그 소들을 막 진짜 산 거 그대로 땅이라 파고 막 그 파묻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는가 했더니, 어느 한 농장의 축산기술원이 소가 그 구제염에 걸린 소에서 춤을 질질 흐리잖아요, 소가. 그러면 그 길 가면서 춤 흘리면 그 뒤를 따라오던 소도 그 냄새 맡으면 비루스가 퍼져서 걸리게끔 그렇대요, 그 병이. 근데 그 걸린 소의 피를 다 주사기를 뽑아가지고 안 걸린 소들한테 그 걸렸건 안 걸렸건 다 주사 놨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게 분주소에 보고돼가지고 이놈이 이거 소를 다 죽이려고 반동 책동을 했다고 잡아갔어요. 그 구루장에서 막 그럴 때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데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다. 난 우리가 무슨 저걸 살릴 수 있는 백신이나 있나, 예방주사가 있나, 예방주사 없는 속에서 한 마리라도 살려보자고 나는 그랬다. 이놈 새끼 아직도 이게 당의 예방정책을 반대하고 나선다고 그러면서 막 고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 들어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보름 안에 그 피를 맞은 소들이 다 원기를 회복하고 나가 이래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 피가 백신이 아니에요? 예방주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사를 맞은 소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단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문제가 주황까지 보고돼가지고, 주황방역에서 사람이, 축산방역에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다 여해보더니, 저 사람이 한 일이 맞다. 저 사람이 정말 큰 거 발견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구제형 떠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만 다 저 허튼 소리라 그러는 것 같은데, 북한은 그렇게 해서 구제형 뭐 좀 떠들지도 않아요. 북한은 뭐 소도 많지도 않고 여기처럼 목장처럼 이 예방 정책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실시된 조건에서 이전과 같이 방역사업 비상사령부까지 조직하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총 집중적으로 해갖고 코로나를 종식시켰다고 하는데, 이미 방역 체계가 허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하지를 않으면 전국에 코로나가 다 퍼지면 북한 인민을 살려낼 도리가 없어요. 약이 없잖아요. 우선 그 평양이 먼저 봉쇄를 시켰잖아요. 평양하고 평성하고 신의주하고 평양하고 가차비 있는 데만 딱 봉쇄를, 군인들이 테두리 다 막았어요. 완전 봉쇄시킨 거예요. 완전 막았다는데 군인들이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하고 대학이라든가 각 부대 군인 일꾼들 다 총동원 했어요. 간호원들까지. 전쟁 예비 문자라는 게 군수동원 총국에 약, 쌀, 뭐 그냥 탄약 뭐 이거 다 군수동원 총국에 매도마다 다 있어요. 골짜기마다. 총국이 관리소가 몇 개 되는지 몰라요. 하나 저기 지키는 그 관리소를 그 갱도를 지키는 역량만 한 개 군단 역량이 될 겁니다. 군수동원 총국이에요. 한 개 국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매 그 도마다 똑같게 의약품을 관리하는 갱도는 메토관리소, 그다음에 알곡을 관리하는 데는 메토관리소, 연유를 관리하는 데는 메토관리소, 이렇게 다 관리소가 번호별로 다 그래서 똑같고, 차 번호도 한경북도로에서 군수동원 총국에 있는 차는 뭐 앞에라 저를 쓰고 뭐 이렇게 다 달릴 뿐이지, 매 도마다 이거 자강도, 양강도, 한북도, 한경남도, 평남도 이 도마다 다 그렇게 다 있어요. 똑같게. 그래가 전쟁 예비 문자 다 묻어놨고 있어요. 이번에 거기서 저 감기약을 비롯해서 아스피린이란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집중 치료 들어간 거죠. 다야 종식됐겠어요. 이번에 또 무슨 퍼지기 시작하니까 뭐 김정은이가 이번에 연설하면서 이제부터 더 유행성 악성 비루스가 온다 하니까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합니다. 뭐 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식은 안 돼도 왜? 저 걸렸던 사람이 비루스가 여러 가지 다 퍼졌겠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사람한테 또 접근하면 또 앓게 되고, 그리고免疫을 자체로 키워주면 살아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사업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북한을 건져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비상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전염병들이 펴질 때도 북한은 이런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쪽에는 사람들이 하도 못 사는 데서 살아와서 그러는지 면역이 좀 여느 사람들보다도 면역이 좀 강한 축인지, 제 생각은 아마 그런 거. 장마당에서 거지가 그 땅바닥에 있는 거 다 주워 먹으며 돌아다녀도 한나 병 안 걸리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하도 못 사는 데서 그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나니까 자체적으로 면역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대체로 보면 좀 뭐 병에 그렇게 떠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 병 걸려 죽든 어때서 죽거나 죽으면 죽은 사람을 치부하지 무슨 그 병에 퍼져서 죽었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지원을 받아내려고 그러는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몇 명이 죽었어, 몇 명이 전염됐어, 몇 명이 치료 중이하고 발표하는 건 아마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 북한 사회라는 게 저 북한 땅덩어리가 생겨나서 아마 쟤네가 그렇게 했다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대답 들으시는 건 겁니다. 비상방역 대책은 이번에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혁명이 수도라잖아 평양은. 네? 그런데 평양에서 퍼졌으니까 열병식 끝난 다음에 퍼진 거 아니나요? 27일날 4월 27일날에 퍼진 거 아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야들이 우리 쪽이라 대고 지금 걸고 들잖아요. 비라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전파됐다고.
연설하면서 말이야 남조선 것들하고는 이제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멋진다 하면서 그 별소리 다 하면서 욕질하던데 어? 그 인민들한테 그저 쟤네가 잘못해서 쟤네 나라 살림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병이 걸려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걸고 들면서 거기다 또 하사를 돌리는 게 쟤네는 살아나가는데 아주 좋지 않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이 비루수비는 대한민국 남조선에서 남조선의 그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들여보내서 이렇게 됐다. 그래 국제법상 뭐 코로나는 물건을 만지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기만 하면 다 전염된다고 다 공인돼 있다는 거. 그런데도 코로나가 많은 이 남조선에서 이런 걸 묻혀가지고 우리한테 들여보냈다는 거. 뭐 이러면서 아주 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여론의 하산을 우리 대한민국이라 돌리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볼 때게 얼마나 바빠놨으면 비상사령부까지 조직했겠어요. 근데는 북한 땅덩어리에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김정은이가 그래서 인민들이 뭐 또 저 전에 선전하는 게 김정은 동지께서 자신은 코로나에 걸려서 그 심한 고열 속에서도 인민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료 전투 사업들이 어떻게 활발히 진행되는가 다 돌아보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심으로써 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만 종식됐다는 걸 세계에라 선포한다는 거. 근데 뭐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라를 엉땅 하나의 울타리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디서 병균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쟤들끼리 어디서 잘못해가지고 들어와서 생겨난 병도 남한테 핑계를 대고 남한테라 들씌우고 그죠. 이런 짓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재까지 북한 땅에서 살아온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행복 속에서 살면서 행복을 모르고 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하니까. 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다 나니까 뭐 별반 그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왜? 응당하게 그저 그렇게 오늘 산 거나 내일 산 거나 똑같게 그 편파 없이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지 간혹 무슨 뭐 조금씩 수입이 안 되거나 뭐 이러고 뭐 또 그런 분들이 또 몸에 뭐 괜찮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먹은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지로 그 천태만상이 우리 여러분들하고 내가 한 가지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총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래도 북한 사회보다 많이 낫잖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북한의 이 방역 사업들이 여느 때 이런 전염병이 펴지면 항상 이렇게 방역사령부를 조직하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 이번이 국가가 생겨서 처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코로나가 퍼져서 오죽 바빴으면 군대까지 동원해서 비상사령부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발버둥 쳤겠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 말에 이해가 잘 됐었으면 좋고 또 앞으로 또 의문되는 문제들은 질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